농업용 면세유와 전기료 등 난방비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시설 재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새해 첫 달 물가도 5%나 넘게 올랐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교통비까지 모든 게 오르고 있는데요. 고물가 상황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시내버스의 난폭 운전과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들어봅니다. 창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면세유와 전기료 등 농업용 난방비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시설 재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가뜩이나 비료값도 치솟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 경남 고성의 한 시설하우스. 수확하는 손길은 분주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때문입니다. 이 하우스는 온풍기로 난방을 하는데 전기와 등유 두 가지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올해 농업용 전기료는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오른 상황. 그나마 등유는 정부 면세유여서 저렴하지만 1리터 기준 900원이던 면세유 가격도 올해는 1,3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낮은 온도에 잘 견디는 딸기지만 상품 품질과 생산성을 위해 난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온순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온도가 내려가면 냉해 피해를 입어요. 그럼 냉해 피해를 입으면 그 손해가 난방기를 때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낮 시간에도 하우스 내부는 썰렁한 기온이 감돕니다. 방울토마토 농사를 위해선 항상 1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면세유 가격이 올라 밤에만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온도도 15도가 아닌 냉해 피해를 입지 않는 최저 유지 온도인 12도로 맞췄습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소확량과 횟수는 늘지만 이런 조치가 없으면 겨울철 5개월 동안에만 기존 1,000만 원이던 기름값에서 500만 원 이상을 더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비료값과 인건비 상승으로도 힘든 상황에 난방비 폭탄까지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가 유가보조금 지원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요게 어떤 식으로든 요게 좀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게 농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죠. 치솟는 난방비로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시설 재배 농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새해 첫 달 물가도 5%나 넘게 올랐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교통비까지 모든 게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홀로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진순 씨는 늘어난 생활비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매달 내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헉헉하죠. 고지서를 보게 되면 이게 맞는 건가? 10만 원이던 난방비가 20만 원 넘게 나왔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받는 기본 월급은 180만 원 남짓.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집이 따뜻하게 살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게 아무래도 전에하고 똑같이 온도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도 더 춥고. 1년 만에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를 포함한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은 5.2%.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 지수는 6%나 넘게 올랐습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으로 지출은 계속 느는데 벌이는 줄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를 많이 타요. 사실 이제 고정적으로 드셨던 분들도 이제 금액이 그것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드시게 되고 이렇게 끊게 되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버는 소득도 거기서도 줄어들고. 이러한 물가 상승의 압박은 앞으로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이번 달부터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올랐고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취재진은 생활비 부담에 한 달 전부터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진순 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차 한가득 택배 물품을 실어와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에 나섭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많아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니 힘이 2배로 듭니다. 반나절 동안 택배 물품 50여 개를 배달해 버는 돈은 5만 원.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부업으로 벌고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많은 양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주에 2-3번 하면 그래도 그 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는 되니까. 저소득층 10가구 중 6가구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만성 적자고 생활비 부담으로 부업에 뛰어든 가장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의. 가령 뭐 아껴 쓴다거나 아니면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타지 않고 걸어 다닌다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쓰지 않고 뭐 진짜 춥게 지낸다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고요. 이거는 거의 뭐 고정비 형태로 지출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 물가의 어떤 체감 물가의 고통 아주 뭐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한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감자국거리. 이곳에서 42년째 감자탕집을 하는 자영업자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배달 용기부터 식용유, 밀가루 등 안 오른 게 없다고 말합니다. 손님마저 줄고 있어 더 걱정입니다. 모두 물가 다 오르니까 그게 잘 나오시질 않아요. 전에는 조금만 하면 뭐 기분 좋아서 나오고 친지 만나서 나오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나오시질 않아요. 치킨집을 운영하는 전영민 씨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 4만 5천 원 한 깡이에요. 4만 5천 원 정도 하다가 오르는 게 뭐 한 6만 5천 원? 뭐 이렇게 거의 50% 이상 되니까 옛날에는 뭐 자재값 오른다 그래도 뭐 한 10%, 20% 이랬잖아요. 근데 뭐 이번엔 그렇게 많이 오르니까. 한 달 800만 원을 벌어도 가게 임대료에 재료값, 가스, 전기요금 등 고정비로 다 빠져나가 남는 게 없습니다. 전기료, 가스값 이런 것도 오르니까 자꾸 마진이 자꾸 줄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체인점이잖아요. 프랜차이즈인데 은평구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장사도 안 되고 마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 폐업을 했어요. 신사점도 없어지고 북과제점도 없어지고 차라리 그냥 배달 그냥 대행이나 그냥 할까. 물가 상승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상황. 이미 빠듯한 살림에 더 아껴 쓸 것도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영세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37.8명)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 해 평균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의 수입니다. 누적으로 본다면 6년 동안 227명의 아이들이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중 영아라고 하는 만 2세 이하의 아이가 47.5%,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대 사망 피해가 영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만 1세 미만만 보더라도 32.5%나 됩니다. 아이가 숨진 사망 사례의 학대 행위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부모였는데요. 이 나이에는 어린이집에도 안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가 외부에 알려지는 일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살 배기 아이가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남겨졌다가 결국 숨진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사실이 알려지는 등 아동학대 관련 소식을 종종 접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복지공무원의 가정방문이나 학대 의심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구조 요청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아이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창원시가 시내버스의 난폭 운전과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앞으로 과속이나 급정거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창원시 신교통추진단 조영철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청 신교통추진단 버스행정팀장 조용철입니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먼저 시내버스 안전예측 시스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에 데이트 로그 단말기라는 것을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시내버스 운행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그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차량 결함을 사전에 예지하여 정비할 수 있으며, 또한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분석할 수 있어 난폭 운전 예방 등 기사님들의 안전 운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간 시내버스들의 난폭 운전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심지어 사고 위험까지 겪었는데요.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그 차량 결함을 사전에 예지하여 정비함으로써 시내버스 운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나, 추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패턴 분석이 가능함으로써 난폭 운전 등 시내버스 민원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과속이나 급정거 등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예, 지금 그 난폭 운전 등 버스 불편 민원은 우리 시 홈페이지나 민원콜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를 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의 위반 사항을 통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예측 시스템이 민원 내용을 확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기사님들도 민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의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는 그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1년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올 3월에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선 개편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번 시스템도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교통건설국 신교통추진단 조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지난 3일 창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창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을 지속해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에 처하길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한 달 동안 어린이집 아이들을 63번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성 한마음 복합센터 준공식이 6일 마암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준공된 한마음 복합센터는 북카페와 강당, 당구장, 헬스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